안녕하십니까. 본운수학원장 조인수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보세요. 주고 나서나 일단 읽어봅시다. 1번 연립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고, 각각의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 연립 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랬다 치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연립부등식에서 각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그 연립부등식의 해라 하고,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부등식을 푼다 라고 합니다. 읽었으면 됐어.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고요. 네. 특별히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의 풀이를 봅시다. 자, 1. 각각의 부등식을 푼다. 2. 각 부등식의 해를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3. 공통부분을 찾아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무슨 얘기인가?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차분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바로 뭐냐면은 교집합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럼 A식이 있고 B식이 있으면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야. 동시에 만족한다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얘도 되고 둘 다 돼야 돼. 이런 뜻이야. 한번 볼까요? 수직선을 딱 나타낸 상태에서 요 A를 만약에 내가 요 A를 갖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갖다가 내가 1이라고 했다 쳐봐. 그러면 이렇게 쓴 거야. 어떤 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1보다 작고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거의 공통범위는 당연히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것은 x가 어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렇게 돼 있는 요거 있지? 요거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보이지? 얘가 바로 x가 1보다 작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연립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연립 부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이게 풀이가 끝난 거야. 얘와 얘는 어떤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수학적으로 똑같은 얘기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첫 번째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우리가 살짝 봅시다. 두 번째도 짠, 수직선을 이렇게 싹 그었다고 쳐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2야. 그런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쳐봐. 그럼 4보다 크다. 그럼 이거 두 개의 공통은 뭐냐라는 거죠. 이 공통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4보다 큰 거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이 두 개가 동시에 지나는 곳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퀄은 들어가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걸?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다. 이거를 연립 부등식을 푼다면 그 결과를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따라오실 것이다 라고 믿어요. 다음에 3번 또 보겠습니다. 3번도요. 똑같은 얘기야. 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2가 있어. 그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의 공통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공통범위가 되겠지요. 되셨나?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4보다 작다. 이거의 교집합을 우리가 쓴다면, 교집합 연립을 푼다면 이것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즉 수직선에서 어떤 거든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정도. 다음에 우리가 요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먼저 얘를 딱 봐봐. 4x 3 이러면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4x 잘 봐. 4x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이야.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만 놔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는 거야. x만 놔두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거를 연립해서 풀어버린다면은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럼 이거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답으로 써주면 깔끔하게 푼 거야. 특별히 고민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 어떤 해석을 얘기하는 것인가. 얘도 한번 바라봅시다. 3개가 나와 있어. 3개. 이런 얘기야. A가 있어. 봐봐.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고 C라는 식이 있는데 부동호의 방향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런 얘기야. 요렇게 두 개를 묶어. 요렇게 묶었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요걸 또 묶어. 요렇게 묶어.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3개가 뭉쳐져 있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A랑 B 중에는 B가 커요. B랑 C 중에는 C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란 얘기야. 알겠어?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그러면 A랑 B 중에 얘가 크고요. A랑 C 중에는 얘가 크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B와 C의 개념이 없어. B와 C의 대소의 개념이 없잖아. C가 더 크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또 써주면 되죠. 뭐가 고민이에요? 그렇지. 잘한다. 이렇게 써준 거야. 그렇게 되면은 봐봐. 얘에 비교해서 얘는 어때요? 식을 하나 더 쓰고 있다는 느낌이 나죠. 이걸 더 쓰고 있는 거야. 굳이 더 쓸 필요가 없어. 더 쓸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야. 요거 이게 왜 더 쓸 필요가 없냐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집합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그거의 교집합을 얘기할 때 갑자기 이만큼을 더 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굳이 A와 B의 교집합을 찾는데 굳이 하나를 더 써. 그래서 A, B, C의 교집합을 찾아라 한 거야. 근데 C는 얘를 언제나 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집합에서 얘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사족 같은 거지.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밑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짜잔. 자, 연립부등식 얘를 갖다가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요거 앞에 거 2개. 그래서 x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랑 있으면 얘가 크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2개 2x 플러스 3이 있고 짜잔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3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걔네들을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각자 풀고 그래프 그리고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아서 써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있는 애들이 있어. 자, A가 있어. B가 있어. C가 있어. 근데 D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 우리 눈치챘지? 요거 2개 묶어. 또 요거 2개 묶어. 요거 2개 묶어.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서 A랑 B 너 크지? 그 다음에 B랑 C C가 커요. C랑 D 이렇게 커요. 요거 3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준 거야. 얘와 얘는 그렇죠. 수학적 동치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그 찐따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번엔 192페이지 했으니까요. 193페이지 마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봅니다.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하여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해가 하나뿐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수직선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가 하나뿐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 자, 어떤 수직선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여기 2가 있다고 치면은 자, 어떤 A라는 조건은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썼어. 그리고 B라는 조건은 여기 2가 있으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거야. 자, 얘는 조건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은 그렇죠. 범위가 아니라 이 자체 값. 2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얘기야. 이걸 이해 못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당연한 거. 자, 여기 봐봐. x가 이렇게 있어.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냥 그림 그냥 그대로 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첫 번째 기억은요. 3이 있으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3이 있으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의 공통은 3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x는 3 이렇게 써주면 돼. 네. 끝났어. 이게 다야.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 그럼 밑에는요. 이거는 IQ가 그냥 100도 필요 없어. 90 정도면 충분히 네, 이 정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봐. 첫 번째를 바라보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 있네. x가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만약에 2라고 할까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썼어.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이 없는데요? 없어.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없으면 그냥 공집합. 해가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써주면 그거로 끝이라고. 그냥 해가 없는 거야. 만나는 데가 없는데 뭘.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이것도 봐봐. 예를 들면 이게 3이라고 쳐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A가 만약에 A가 아니라 X지. X가 만약에 3보다 크다. 그래, X가 3보다 커. 이렇게 써 있으면 3보다 크다. 좋았어. 근데 두 번째 조건은 X가 3보다 작대. X가 3보다 작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3이 빠져버리는 거야. 3이 빠지니까 이건 어때요?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근이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라고.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볼래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3이라고 치면은 첫 번째는요. 3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아.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 얘기를 이해해? 그러면은 이건 딱 겹쳐버리는 부분이 절대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값은요, 0보다 커요. 어떤 값은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0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 기억하고 니은의 두 개의 조건에서 걸리는 부분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깔끔하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사실은 많이 출제하고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x가 뭐라고 써 있어?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작대. 오케이. x가 뭐라고? 2보다 크대. 만나는 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답이 뭐야?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 언제나 해가 있는 거 아니잖아. 네, 193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보는 수학 조인수 원장입니다.